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5년차 주부로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와 남편은 서로 취미가 같아 주말이면 함께 꼭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큰 이슈였던 영화 기생충도 빼놓지 않고 보았죠. 그 영화를 보는데 한편으로는 저와 남편의 이야기가 같아서 꽤 몰입해서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 집이 엄청 가쁘라거나 거대한 2층 집에 산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영화에서 주인이 있는 집을 마치 자신들의 영역인 것처럼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저희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것도 저희 시어머니가 말이죠.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도 저희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정말이지 끔찍한 일상이었죠.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다칭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입니다. 직장 선배 언니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게 되었죠. 서글서글하고 똑소리 나는 남편에게 반한 저는 이 사람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불굴의 한국인 의지를 발휘하여 연애부터 결혼까지 제가 먼저 고백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결혼할 때부터 얼마나 난리였는지 시어머니 때문에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었습니다. 일단 결혼 전 시어머니의 만행을 살짝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자리 꽤나 긴장되잖아요? 설레기도 하고 말이죠. 저 역시 그날 회사 선배 언니들의 조언을 받아 옷차림부터 해서 머리 스타일 그리고 시댁에 가져갈 선물까지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서 갔어요. 나 너무 긴장돼. 나 오늘 이상해? 너무 꾸민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충분히 이뻐. 그리고 무슨 선물을 이렇게 샀어? 다음부터는 절대 무리하지 마. 그래도 정식으로 처음 뵙는 거잖아. 잘 보여야지. 남편과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한우 세트에 어머니께 드릴 꽃다발도 준비해서 말이죠. 엄마, 우리 왔어요. 어잉? 남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인기척은커녕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 집은 남편이 인사 오던 날 온 식구가 음식하랴 집 청소하랴 정말 분주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참 고요했습니다. 문 너머로 터벅터벅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안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죠. 정말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몰골이셨습니다. 낮잠을 주무신 건지 머리는 부스하신 모습에 잠옷차림, 화장은커녕 로션은 바르신 건지 하는 푸석푸석한 얼굴을 하시고는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며 잠투정 같은 말을 했죠. 엄마, 제가 전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지연이 인사드리러 온다고. 일단 옷 좀 갈아입으세요.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예요? 저보다는 남편이 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시모는 남편의 타박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유난을 떠냐며 집게핀으로 대충 머리를 틀어 올리고는 자리에 앉으라고 했죠. 어머니, 제가 뭐 도울까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했어요? 와서 거들어요. 정말 제가 너무 싫어하는 대화 유형이었죠. 아르바이트 할 때도 손님한테 봉투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면 꼭 한 명씩 그럼 이걸 그냥 들고 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딱 그런 손님들 같은 불쾌함 가득한 말투였습니다. 그래도 첫 만남이고 인사를 드리러 온 날이니 일단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시모를 도왔습니다. 거기 냉장고 열면 두 번째 칸에 냄비랑 내가 랩으로 씌워놓은 반찬 있으니 그거 꺼내놓으면 된다. 그 당시가 여름이어서 음식이 상할까봐 미리 넣어두신 거구나 했는데 세상에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모가 말한 냄비 안에는 오늘 한 음식이 아닌 것 같은 꼭 전날 먹다 남은 모양새인 동태찌개와 랩으로 씌워진 반찬가지 역시 상태는 마찬가지였죠.
지연아, 미안한데 잠깐 거실에 가 있을래? 나 엄마랑 얘기 좀 할게. 저와 함께 식탁을 차리며 준비를 하던 남편이 음식 모양새를 보고는 꽤 복잡한 표정으로 제게 잠시 거실로 자리를 비켜줄 수 있겠냐고 했어요. 남편이 꽤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부엌에서는 고성이 아니었으나 말다툼이 오고 가는 게 느껴졌어요. 당시에는 그 감정이 뭔지 몰랐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당시 꽤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된다는 게 그 집 하녀나 아랫사람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시모는 씻지도 않고 음식도 전날 먹다 남은 음식에 퉁명스러운 말투까지.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갑자기 찾아가도 그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시모는 그럼 그냥 시켜 먹자고 뭐하러 나가서 돈 쓰냐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는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상우야, 뭐야? 왜 그래? 어머니 화나신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뭐라고 좀 했더니 저러시네. 남편은 시모한테 화를 냈죠. 자기는 지연이네 인사 갔을 때 정말 감사할 정도로 반겨주시고 음식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주신 게 과분할 정도였다.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이 온다고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는데 대체 이게 뭐냐? 지연이 쟤는 엄마 보러 온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고 선물도 한가득 들고 왔다며 시모한테 화를 냈다네요. 저도 기분은 나빴지만 남편한테 일단 어머니랑 밥 먹자고 했습니다. 상우야, 나 어머니 제대로 처음 뵙는 날이고 이게 우리 첫인상이잖아. 나도 솔직히 기분은 안 좋은 건 맞아. 그래도 어머니랑 이야기 잘해보자. 외식도 싫다길래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시모와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은 꽤 불편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밥 먹는 거 보면서 밥맛 떨어진 건 처음이네요. 시모는 쩝쩝 소리를 내며 다 먹지도 못할 양을 본인 앞 접시에 한가득 덜어두고 다시 다른 음식을 먹기 반복했습니다. 시모의 시템 때문에 저와 남편은 몇 젓가락 먹지도 못했어요. 예, 이런 말 기분 나쁠 수 있다만 그래도 내 생각은 얘기하고 이 결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얘기 좀 하마. 식사를 채 마치시기도 전에 시모는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상우 서울 4년제 대학 나와서 직장도 자리 잡았잖니? 그리고 제가 인물이 빠지는 인물이냐. 주변에서 상우 제 선짜리 얼마나 나한테 얘기했는데. 아유, 그래도 제가 지연이 네가 좋다고 하니 내가 별 수 있겠느냐마는. 아마 지연이 너랑 결혼하는 거 아니었으면 우리 상우 훨씬 좋은 집안에 장가갈 수 있었어. 시모는 자기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너만 아니었으면 더 좋은 조건의 부잣집 며느리를 들였을 거다라며 연신 아쉽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 끝도 없이 말을 하더군요.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내가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라. 그렇다고 지연이 네가 싫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다만 상우는 더 좋은 결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애였다 말해주는 거야. 지연이 너 시집 잘 오는 거라고. 엄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사람 앞에 두고. 결혼식 날 봐요. 지연이랑은 그전까지 볼 생각하지 마요. 지연아, 가자. 어머, 야, 엄마가 이런 말도 못하냐? 어? 얘가, 네가 벌써 이러면 지연이가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듣다 못한 남편이 시모한테 결혼식 전까지는 저희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죠. 저도 속이 뒤틀려서 한마디 하려는 찰나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하길래 일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막말로 저희 친정이 하루하루 살아갈 걱정하는 형편도 아니고 평범한 집안입니다. 형제들 다 자기 직장 잡아서 일 잘하고 있고요. 부모님도 아직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그에 비해 시모는 저희 부모님과 같은 연세도 있으신데 당신은 늙어서 쉬어야 한다며 40대부터 아무 일도 안 하셨고요. 남편과 큰 아주버님이 주는 생활비로 20여 년 가까이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네가 말해봐라. 내가 지금 실수한 거니? 아니, 시어미가 이 정도 얘기 못하냐? 시모는 남편과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저에게 화살을 돌리더군요. 잘못된 거냐고 말입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겠죠?
시모의 마음은 제가 당신 편에 서서 얼마든지 그런 막장 같은 말을 며느리 될 사람한테 할 수 있다고 편을 드는 모습 말입니다. 네, 솔직히 그런 말씀 듣기 거북해요, 어머니. 반대로 상우 씨가 저희 집에 와서 그런 소리 듣고 왔다면 어머니 기분 안 좋으셨을걸요? 저도 똑같아요. 그렇게 비교하시고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거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저는 시모의 예상을 완벽히 깨버렸죠. 말이 좀 말 같아야 그렇다고 맞장구라도 치죠. 그리고 직장 선배 언니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초장에 시모한테 말도 안 되는 걸로 기눌리면 평생 간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각자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뭐? 아이고, 아니 상우 제가 저러면 너라도 생각이 제대로 박혀야지.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은 생각이 트였다던데 너희는 생각이 꽉 막혀서는 어른이 농담 한 번 한 것도 이해 못하니? 아유 그래 너희 알아서 살아.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 얘 너 이만 가라. 응? 나가봐. 시모는 씩씩거리며 저와 남편이 아주 잘 만났다고 끼리끼리 만났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 가보라고 했죠. 결혼식 때나 보자고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시댁에 머물렀던 시간이 3시간도 채 안 되었던 것 같은데 3년은 머무른 것처럼 정말 기운이 쏙 빠져 있었죠. 정말 시모와 저는 결혼식 때야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결혼식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죠. 이제 큰 고비는 다 넘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저의 희망이었던 거죠. 결혼식 때는 잠잠하던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 결혼 후 더욱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손가락이 부러졌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 손가락이 부러져서 나한테 전화를 못하는 줄 알았지. 시모는 저런 식으로 왜 자기한테 안부 전화를 안 하느냐, 왜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너는 살갑지 않은 거냐, 저를 갈구지 못해 안달이었죠. 더군다나 문제가 저희 집이 시댁에서 걸어서도 왕래가 가능한 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자냐? 문 열어!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시는 황금 같은 주말. 그것도 주말 오전에. 아침 일찍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주말에라도 며느리 아침밥을 얻어먹자고 말이죠. 저희가 주말에 안 찾아뵙는 것도 아니고 매주는 아니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주말이면 시댁에 찾아가 시모를 모시고 식사도 했어요. 가끔 드라이브도 같이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꼭 매주 주말이면 아침마다 찾아와 저렇게 난리였죠. 아니 너는 해가 중천인데 아직 자? 아이고 집안 꼴 좀 봐라. 집안 꼴 좀 봐. 시모가 집에 찾아오는 게 싫은 이유가 저거였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냥 다 싫어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깨끗하면 너무 깨끗해도 사람 사는 집 같지 않다. 빨래라도 거실에 널려 있으면 집이 왜 이리 어수선하냐. 그냥 다 꼬투리였죠. 천만 다행인 건 남편도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거란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 시모를 못 오게 하고 저희가 시댁으로 간다거나 혹시나 우리 집에 쳐들어올 때면 남편이 칼같이 재개하는 시모의 잔소리를 차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주말이라 좀 쉬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불 쓰고 오면 불편해. 다음 주는 주말에 밥 먹으러 갈 테니까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아니, 야! 너는 엄마가 자식 보고 싶어서 온 걸 그렇게 무자비하게 내쫓냐? 내쫓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쉬어야지. 그리고 엄마, 지금 이제 겨우 아침 8시야. 어? 아이, 빨리 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설 스타일이 아니었죠. 꾸역꾸역 버티며 아침, 점심을 무조건 먹고 갔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어느 부분인 줄 아세요? 우리 집에 와서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둘러보며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는 것입니다. 예, 너는 살림도 안 한다는 애가 웬 청소기는 이렇게 좋은 걸 쓰냐? 어이구, 딱 봐도 비싸 보이는구만. 돈도 많네? 어머니, 저 상우 씨랑 돌아가면서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집안일 해요.
그리고 그거 이것저것 할인받아서 산 거라 그렇게 비싸게 사지 않았어요. 대체가 무슨 신상품이나 고가의 제품만 쏙쏙 찾아보는 레이더라도 달린 것인지 우리 집에 있는 제가 아끼는 가전제품 식기류들을 콕콕 집어내서는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허영심이 심한 것 아니냐. 겨우 주말에나 청소할 텐데 뭐 한다고 청소기를 이런 것을 쓰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래요. 잔소리하는 것에만 끝났다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도벽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저렇게 놀러와서 온갖 투정을 하다가 돌아가요. 뭐 꼭 하나씩 챙겨서 말입니다. 그것도 기술이라고 인정할 만한 게 쥐도 새도 모르게 갖고 간다는 거죠. 처음엔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엔 공기청정기, 그리고 제가 아끼던 접시들까지 말입니다. 나중에는 저희 집이 시모한테 무슨 백화점쯤으로 여겨지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도가 넘기 시작했거든요. 하다못해 결혼하면서 엄마가 제게 사주신 고가의 식기 세트를 가져갔기 때문이죠. 시모가 그게 어떤 건지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어머, 이거 꽤 비싼데? 너 이것도 산 거니? 아이고, 어차피 반찬 쪼가리나 올려 먹을 거를 뭐 저렇게 비싼 걸 쓰냐? 어머니, 저거 제가 산 거 아니고 친정엄마가 결혼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좋은 그릇 같은 거를 부엌해두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면서 선물로 주셨어요. 참네, 너희 친정도 유별나다, 유별나. 제가 전화를 기억하는 게 시모가 저한테 했던 저런 막말들 때문이었죠. 아니, 유별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줄 수는 있는데 저걸 꼭 저렇게 입 밖으로 꺼냅니다. 그것도 무슨 유별난 사람 보듯이 말이죠. 전날도 어김없이 시모의 저런 막말 때문에 제 뇌리에 박혀 있었죠. 시모가 다녀간 당일 저녁에 친정 부모님께서 놀러오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약속했던 터라 저나 남편이나 들뜬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죠. 여보, 거기 얼면 엄마가 준 그릇 있거든? 그것 좀 꺼내줘. 엄마가 사준 건데 이런 날 써야지. 당연하지. 장모님도 좋아하시겠다. 잠깐만. 없는데? 여기 둔 거 맞아? 에이, 또 자기가 못 찾아놓고. 내가 거기 뒀어. 잘 봐봐. 아니야, 진짜 없는데? 아이고, 참네. 나와봐. 그릇이 보이지 않는다는 남편의 말에 곁에 다가가서 함께 찾아봤습니다. 덜렁거리는 남편 성격 탓에 또 못 찾나 보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릇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신혼집에 이사오고 나서 단 한 번도 위치를 바꾼 적 없이 그냥 두는 자리였는데 말입니다. 한참을 찾다가 친정 부모님께서 오실 시간이 되어 포기하고 다른 그릇에 음식을 내놓았죠. 혹시나 엄마가 그릇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신 선물인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전화기를 하는데 시모 카톡 프로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참,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네요. 활짝 웃는 시모 얼굴 뒤로 거실에 놓인 장식장이 보이는데 그 안에 제가 친정엄마께 받은 그릇 세트와 똑같은 게 떡하니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이것 좀 봐봐. 이거 어때 보여? 어? 엄마 카톡 프사 아니야? 이게 왜? 아니, 어머니 얼굴 말고 그 뒤에 장식장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옆에 누워있는 남편한테도 보여줬죠. 당신이 보기엔 어떠냐고 말입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제가 갖고 있던 그릇 세트와 너무 똑같다고 했어요. 밤이 늦어 내일 아침에 시모에게 연락을 해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왔다.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받은 대답이었죠. 정말 저는 그냥 그 그릇이 원래부터 시모 것이었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거나 당황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너 그거 잘 쓰지도 않고 너희 친정에서 기분 좋게 사용하라고 사주신 건데 자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쓰는 게 낫지 않냐?
걱정하지 마. 내가 깨끗이 잘 쓸게. 아니요, 어머니. 그거는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라 힘들 것 같아요. 엄마가 사주신 거라 소중하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찾으러 갈게요. 아유, 정말. 너는 애가 시간이 가도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내가 어디다 팔아먹는데? 내가 깨끗이 쓴다잖아. 너 자꾸 시어미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야박한 게 아니라 어머니 말씀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주신 거고 일단 제 물건이잖아요. 어머니 기분 나쁘셔도 그거 다시 돌려주세요. 저와 시모의 대화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돌림노래 같았습니다. 시모 입장은 어차피 그릇은 요리할 때 쓰라고 있는 건데 너는 잘 안 하니 자주 사용할 만한 사람인 내가 깨끗이 쓰겠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친정엄마가 나한테 주신 선물이니 내놓으라는 거였죠. 기나긴 실랑이 끝에 저희 시모 결국 실토를 했습니다. 아유, 얘, 내가 이번에 개모임만 끝나고 돌려줄게. 됐지? 정말 애가 융통성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어서는 끊어라. 자기가 개모임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 하기로 했다면서 고가의 그릇에 음식을 내놓고 싶었다네요. 자기 나이에 백화점에서 사는 그릇 하나쯤은 있어야 음식 내놓고 할 때 멋있지 않겠느냐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세요? 저는 저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곧장 시댁에 가서 그릇을 챙겨왔습니다. 시모는 노발대발 난리였죠. 그깟 그릇 하나 가지고 사람을 아주 개무시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저 말을 했어요. 그러든 말든 저는 그릇을 챙겨서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죠. 시댁에 들렀다 왔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결국 남편은 남의 편인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대. 고집 세신 분이라 자기한테 전화로는 사과 절대 못 하시겠다고 나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 아이, 미안해. 장모님한테 받은 선물인데 당신 진짜 속상했겠다. 아휴, 진짜 미안해. 다행히 남편은 제 편이더라고요. 퇴근 직후 시모한테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왔던 거였죠. 보나마나 시모는 남편한테 노발대발하면서 고집을 부렸을 테고요. 하지만 남편도 한 고집하는 사람이라 끝끝내 시모한테 사과를 받아왔죠. 시모의 자숙기간은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시모의 도벽은 시작되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테이블보, 곽대쇼 씌우개, 소파에 놓인 쿠션, 하다못해 신발장에 놓인 장식품을 가져가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저희 집 물건인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 시모였죠. 그런 시모를 대처할 방법으로 집안에 홈 CCTV를 설치했고 시모가 물건을 챙기는 모습을 포착했죠. 시모가 다녀간 날에는 역시나 저희 집안 물건이 없어졌죠. 이번엔 거실에 놓여있던 블루투스 스피커가 사라졌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역시나 시모가 쓱 하고 스피커를 자기 핸드백에 집어넣더군요. 남편과 그 영상을 같이 보는데 남편은 연신 한숨을 내쉬며 저한테 사과하기 바빴죠. 남편과 저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꼭 우리 집에 필요한 게 너희 집에 있더라. 이건 안 사더니 사준 거 아니지? 너희는 이런 거 쉽게 구하잖니. 선물했다고 생각해. 잘 쓰마. 참, 가면 갈수록 뻔뻔함에 극에 달하는 분이셨죠. CCTV 영상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웃어넘기며 세상 좋아졌다는 소리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너희는 젊으니 저런 거 얼마든지 쉽게 사고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자기한테 선물했다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연아, 여기 있는 우리 집 물건 다 챙겨. 남편은 시모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며 저에게 우리 집에 있던 물건들을 다 챙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말에 하나하나 저희 집 물건을 찾아다녔어요. 어머, 얘들 좀 봐. 너희 지금 뭐하는 짓이야? 왜 남의 집을 뒤져?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물건 안 가져가. 우리 물건 가져갈 거야. 우리 집에 있으면 내 물건이지. 그게 왜 너희 물건이야? 어머, 너 진짜 엄마한테 이럴 거야? 세상에,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엄마한테 주는 게 아까운 거지 지금? 아이고, 내가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지. 아이고. 시모는 남편의 말에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며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시아버님이 병세가 악화하여 돌아가셨는데 그걸 언급하면서 말이죠.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그게 맞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말해줘서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편찮으실 당시에 시모는 병관어는커녕 춤바람이 나서 밖으로 나가 있는 일이 태반이었고 심지어 그 당시 웬 제비한테 걸려서는 돈도 갖다 바쳤다고 말입니다. 그 뒤로 남편은 시모한테 최소한의 정만 남았고 그래도 큰 아주버님은 혼자 남은 시모를 나름 살뜰히 챙겼다고 했어요. 남편이 아픈데 춤바람이라니.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자기가 남의 물건을 가져가 놓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시모의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집, 부엌, 베란다, 안방, 화장실, 신발장, 온 집안 구석구석 저희 신혼집에서 가져온 물건이 한 짐이더라고요. 그거를 다 챙겨서 거실 한가운데 두고 시모와 남편 그리고 저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화가 될 거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그 정도로 안 될 줄 몰랐네요.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엄마 안 봐. 나랑 지은이 둘 다 양가 부모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 해. 그런데 엄마 온다고 할 때나 주말에 찾아오면 이제는 무서워. 또 뭐가 없어질까 그러면서 엄마가 부엌만 가도 또 뭐 가져가는 건 아닌가 주시한다고. 이게 말이 돼? 가족끼리 왜 이래 하냐고. 나 지연이한테 창피해 죽겠어. 남편은 시모의 억지를 듣다 못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시모와 연을 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 몰랐거든요. 억지를 부리던 시모도 남편의 단호한 말투와 표정을 보고는 결국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랬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연을 끊는다 뭐한다 해도 시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홈 CCTV를 가져갔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한계에 달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가자 생각했습니다. 말로 해도 안 된다면 똑같이 행동으로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때마침 좋은 빌미가 생겼죠. 큰 아주버님께서 시모한테 소형 세단을 사주었거든요. 시모는 그것 타고 요즘 친구들 만나러 다니면서 재미가 쏠쏠하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 울 큰아들이 사준 내 차. 시모는 이런 식으로 차 옆에서 찍은 사진과 온갖 자랑글을 카톡 푸사며 카카오 스토리 같은 곳에 마구 올려두었죠. 그래서 시모한테 그렇게 소중한 차 저도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저희 집 CCTV를 가져간 그날 저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일 끝나고 시댁 근처라면서 과일 좀 드리고 간다는 핑계로 들렸죠. 미리 사과할 겸 사과라도 한 봉다리 사서 갔습니다. 시모는 의심 하나 없이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팩마저 해야 하니 과일 좀 깎아서 안방에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사과 여기 둘게요. 잠깐 잠이 드셨는지 시모는 제가 얘기를 해도 세상 모르게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죠. 이때다 싶어 시모의 소중한 차 열쇠를 갖고 나와 그대로 차를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를 가지고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에도 다녀왔죠. 대중교통으로 안 가니 세상 편하더라고요. 친구들과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시모한테서 온 전화로 핸드폰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예, 너지? 네가 차 가져갔지? 세상에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너 차 안 갖고 와? 다음날 시모는 단단히 화가 났는지 연락을 해서는 너가 그런 거냐며 어떻게 남의 차를 말도 없이 가져가느냐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차가 필요해서 끌고 왔어요. 어머니보다 제가 차 쓸 일이 더 많으니까 제가 가져왔죠. 큰아주버님이 자주 사용하시라고 사드린 차인데 주차장에만 처박혀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시모는 제 대답에 기가 찬다며 당장 차를 가져오라고 했죠. 당장 큰아들한테 전화하겠다고 말입니다. 네, 저 큰아주버님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어머니, 아주버님께 그동안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서 맘대로 가져가셨던 거 친정엄마가 사주신 그릇 훔쳐가신 거 얘기하니까 얼마든지 쓰라고 하던데요.
어머니, 제가 깨끗이 쓸게요. 이만 끊을게요. 네, 물론 큰아주버님께 상황 설명을 드렸죠. 큰아주버님도 이 김에 시모 도벽은 고쳐드려야 한다며 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시모 도벽 때문에 큰형님은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시모가 우리 집에 와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노발대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겁도 없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느냐고 말입니다. 그럼 어머님도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가져간 거 싹 다 내놓으세요. 그러시기 전에 저도 차 못 돌려드려요. 뭐? 너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어? 세상, 어디서 저런 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배웠죠. 제가 못 본 줄 아세요? 어머니 큰형님이랑도 이런 문제로 얼굴 안 보고 계시면서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 계속 뵈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져간 물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돌려주세요. 일이 늦게 끝나 뒤늦게 들어온 남편도 상황을 듣더니 엄마가 잘못했다면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역시나 당신의 단골대사인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또 억지 곡소리를 냈죠. 저와 남편이 꼼짝도 안 하자 알겠다며 일단 차를 달라고 했죠. 다음날 저희 집 물건 갖다 준다고 말이에요. 싫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저희 집 물건 가져다 주시면 그때 차 드릴게요. 시모는 저에게 독하다, 어쩜 이렇게 모질게 구냐고 타박을 했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모와 저희가 계속 얼굴을 보고 지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입니다. 시모는 그제야 알겠다며 내일 자기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오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시모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분명 2번이나 한 짐을 싸서 물건을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시모 집 거실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까지 있었습니다. 말하기도 창피한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영양제, 타올, 미니어처 향수, 헤어밴드 등 정말 자잘자잘한 것들이 있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좀도둑도 그런 좀도둑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빨리 자기 차나 놓고 가라고 했죠. 사과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차에 다 싣고 집에 왔다가 다시 차를 돌려줬네요. 차를 돌려주면서 남편은 시모한테 쐐기를 박았어요. 엄마,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우리도 큰형수처럼 엄마 안 봐. 큰형네는 형수만 엄마 안 보는데 나는 지연이랑 나 둘 다 엄마 안 볼 거야. 알았다고 너. 자꾸 그럴 거야? 엄마한테 잔소리 그만해. 잔소리 아니고 마지막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안 봐. 장장 몇 년간 시모의 도벽과 싸운 저희 부부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저도 남편이 그렇게 차갑게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걸 처음 봤으니 시어머니는 더더욱 놀랐겠죠. 남도 아닌 자식이 그러니 말입니다. 그 후에 시모는 큰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참이나 한탄하셨나 봐요. 큰아주버님이 저희 남편한테 전화했었죠. 야, 너도 진짜 대단하다. 엄마 고집을 어떻게 꺾었냐? 말도 마. 내가 진짜 지연이한테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형은 형수한테 안 미안했어? 당연히 창피하고 미안하고 난리였지. 야, 아직도 너희 형수는 엄마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떤다. 근데 나는 엄마도 불쌍하고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그래도 재수씨가 대단하시네. 야, 재수씨한테 고맙다고 해. 그래도 재수씨가 엄마랑 너랑 연 안 끊기게 하려고 자기가 악역한 거야. 사실 어머니 차를 마음대로 갖고 나올 때 큰아주버님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걱정하며 연락을 했었죠. 천만다행히 큰아주버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러라고 했고요. 남편한테도 잘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의 도벽과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 부리는 부분을 어떻게든 고쳤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큰형님과 시모 사이가 좋지 않은 거지 저희 내외와 큰아주머님 큰형님과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큰형님과 시모가 잠깐씩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나왔었죠. 물론 제가 함께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큰형님은 저와 달리 엄청나게 조신하고 말수도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시모의 만행을 참다 크게 터져서 아예 얼굴을 안 본 거였죠. 대신
어머니께서 큰형님한테 말도 안 되게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형님 편이야. 그 자리에서 바로 형님 데리고 나올 거야. 알았지? 시모와 큰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여자가 함께한 식사 자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름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어요. 시모는 정말 힘들게 입을 열어 큰형님한테 사과도 했죠. 당신이 못된 습관이 있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형님도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동서, 고마워. 내가 속 얘기도 잘 못하고 매번 어머니 우기실 때마다 그냥 꾹 참기만 했는데 동서가 자리 마련해줘서 진짜 처음으로 내 속 얘기 다 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전보다 많이 너그러워지셨네. 동서 대체 어떻게 한 거야? 형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물론 어른한테 예의 바르게 하는 게 맞지만 그럼 어른도 저희한테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이런 일로 안 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게, 동서가 나보다 낫다. 고마워. 나도 자주는 아니지만 나름 노력해봐야지. 대신 나도 어머니가 또 그러시면 이제는 진짜 할 말 다 하려고. 그날 그 사건 이후 저희 형님은 저처럼은 아니지만 해야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시고 감정 표현도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로 바뀌셨대요. 덕분에 큰아주버님은 잔소리를 2배로 들어야 한다고 하소연하셨지만 말입니다. 저희 집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 사건 이후 저희 집에서 사라지는 게 없었어요. 시모의 도벽도 사라졌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시모의 아이 같은 성격도 많이 사라졌죠. 물론 그날 이후 시모는 우리 집에 출입금지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한 거 아니냐며 단식 투쟁을 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인 게 들통나는 바람에 영락없이 저희 집 방문은 평생 포기하셨죠. 정말이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시모와는 정말 미친 듯이 부딪혔던 것 같네요. 웬만한 시어머니들 중 정말 최강자 캐릭터가 아니신가 싶을 만큼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 시어머니 행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아마 남편마저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나마 다행인 게 남편이 너무나 생각이 바른 사람이고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아껴주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결혼 참 잘했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건 정말 사실인걸요? 평생 저와 함께 나아갈 남편이 아주 좋은 사람이니 말입니다. 이야기를 다 쓰고 나니 남편한테 더더욱 고마워지네요. 오늘 저녁은 남편이 좋아하는 낙지볶음이나 한솥 해줘야겠어요. 반주도 살짝 곁들이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유튜브 사연에서 사이다 사연을 들을 때마다 속이 시원했거든요. 제 사연도 여러분한테 사이다 사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긴 글을 쓴 게 처음이라 이게 맞는 것인지 쓰면서도 여러 번 지웠다 썼다 했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이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드세요.